복습하는 기태 20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권의 어법 부분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옛말의 문법에서요, 바로 이 이제 146쪽에 나와 있는 이 훈민정음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옛말의 문법에서요, 시험이 나온다면 무조건 우선순위는 훈민정음 제자 원리예요. 그죠? 자, 훈민정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알아두시고요. 좀 상대적으로 국어의 역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문제화되는 게 왼쪽에 보조단 보세요. 이를테면 요 부분이죠. 자,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문자로서의 훈민정음이 아니라 책으로서의 훈민정음, 즉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 훈민정음이라는 용어 자체가 문자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훈민정음 해례본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책으로서의 훈민정음,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 초성의 제자 원리부터 한번 보죠. 오늘날의 자음이죠. 우리 왜 중세국어 시기에 훈민정음 만들 때는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하실 때, 그죠? 일단 소리 나는 위치를 이렇게 어금니, 혀, 입술, 이, 목 5개로 좋은 위치를 파악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위치에서 소리가 날 때, 소리를 낼 때 발음기관의 모양을 분떠서 기본자 5개를 만들게 되죠. 어떻게 외웠어요? 아, 설, 순, 치, 후, 가나, 맛있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암기했고요. 그죠? 기본적인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서요. 그 자음을 발음할 때 발음기관의 모양을 분떠서 자, 아음에서 기역, 혀, 그 다음에 설음에서 니은, 혀, 순음에서 미음, 입, 그 다음에 치음에서 시옷, 이, 그리고 후음에서 목구멍의 모양을 따서 이응을 만들었고요. 이 각각의 기본자에 가획이라고 해서요. 획을 더해서 만든 글자 그대로 쓰면 되죠. 요렇게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름이 여린 히읗이에요. 그리고 쉽게 생각해서 기본자, 가획자 요거 뺀 나머지 문자를 우리가 이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음 계열에서 옛니응, 그 다음에 설음 계열에서 리을, 그리고 치음 계열에서 반침 이렇게 해가지고요.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초성의 기본 의무는 총 17자였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성, 모음이죠. 중성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거죠. 천지인을 형상화해서, 그죠? 아래아, 의이라는 기본자를 만들고요. 초출과 제출의 원리로 나머지 중성을 만들게 됩니다. 초출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의와 이에 아래아를 한 번씩 결합한 건데요. 한 번 꺼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쪽에서 나오는 게 양성 모음, 하늘이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나오는 게 땅 음성 모음이에요. 그리고 제출은요. 초출자에 다시 아래아를 결합한 건데 2번 꺼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성의 요야, 음성의 유여 해가지고요.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중성의 기본 의무는 총 11글자 11자였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받침 같은 거 따로 만들지 않았죠. 종성부용 초성이라고 해가지고요. 어차피 종성에서 초성이 의문론적으로 똑같이 발음된다는 걸 생각해가지고요. 종성을 따로 만들지 않고요. 이미 만든 초성을 다시 종성으로 쓴다 이런 원리로 이제 종성은 따로 제자하지 않았던 거죠. 글자를 만들지 않았던 거고요.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기본 의문의 개수는 총 초성 17, 중성 11에서 28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게 왼쪽에 보조를 한번 보세요. 쌍기역이나 이런 된소리들을 우리가 병서자라고 하는데 옆으로 나란히 쓴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기본 의문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리고 와나 워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합용자 오나 와, 그 다음에 우와 어를 오와 아, 그 다음에 우와 어 같은 걸 결합해서 쓴 건데 얘네들도 기본 의문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국어는 기본 의문의 개수가 20넉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 창대 당시에 28자에서 현대국어로 오면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정확하게 기본 의문 중 사라진 내 의문, 네 글자가 무엇인가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내 의문이 무엇인가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거 우리가 연상할 때 어떻게 연상했어요? 없어진 순서 같은 건 어차피 시험에 나온 적 없다고 했죠. 그래서 여린 히읗, 그 다음에 반치음, 옛니응, 아래아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거 네 의문이
기본 의문 중에 사라진 내 의문이라는 거 이거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훈민정음 서문 해가지고요. 요거 기본적으로 현대어 풀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 국어로 풀이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 용어로 중세국어 당시와 현대국어 당시에 어떤 문법적인 차이가 있는가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죠. 자, 일단 서문 먼저 볼게요. 세종 어제 훈민정음 이 당시에 받침에서 소리 나는 이응은 이렇게 옛 이응으로 적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생종 엉증이 아니라 세종 어제 훈민정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빠르게 해석해보죠. 자, 나라의 말이 높임 의미가 없어요.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놈 이거 납춘말 아니고요. 사람이 하니라 많으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일을 위하여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그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쓰매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네라고 해가지고요. 자, 우리에게는 우리의 글자가 있어야 한다는 자주정신 그 다음에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백성들이 불쌍해서 28자를 만들었다 애민정신 그리고요 사람들이 쉽게 익혀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겠다 실용정신 같은 게 드러난다라는 거 가볍게 확인해 두시고요. 훈민정음 서문의 원문 표기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가로쓰기가 띄어쓰기가 아니었다라는 거 띄어쓰기 하지 않았다는 거 가볍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주요 문법적인 차이 같은 거 봐야 되는데 보면 의문상의 차이에서요. 중세 국어 시기에는 이렇게 썼다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죠? 원문을 정확하게 줬을 때 이걸 알아서 현대 국어로 바꾸어 보고 여기에 나타나는 차이점을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리고 주관식 아니기 때문에 선택지에 나와 있는 설명 보고 맞는가 틀린가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를테면 니르 고저 같은 경우에 현대국어로 풀이하면 뭡니까? 말한다는 의미의 이르다 활용해서 이르고자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이르고자라고 쓰게 되는데 그러면 중세국어와 다르게 어두에서 니은이 탈락했고요. 그 다음에 어미 모음 고절을요. 그죠? 고절을 고자로 쓰고 있는 거니까 양성화 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뜨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중세국어 시기에는요. 어두 자음군을 썼는데 단어의 첫 소리에 비읍, 디귿 같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자음을 뭉쳐서 썼는데 현대국어에서는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두 자음군을 쓰지 않는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펴디를 현대국어에서는 펴지로 쓰니까 디귿이 지읒으로 이 당시에는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현대국어에는 구개음화가 적용됐다.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세국어 시기에는요. 제가 피곤해가지고 그죠? 발음 정확하게 하는 게 제 자부심인데 이게 또 이제 피곤하다 보니까 발음이 좀 헛나오고 그러네요.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우리 중세국어 시기에는요 스물이라고 썼는데 현대국어 시기에는 스물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이거 뭐라고 했어요? 원순 모음화가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현대국어에는 원순 모음화가 일어났다 알아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문법적인 면에서요. 자, 균귀애를 현대국어로는 중국과 해가지고요. 중세국어 당시에는 비교 대상에 과 대신에 애가 붙어서 이 애라는 것이 비교 대상에 붙는 즉 비교 부사격 조사의 역할을 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미상의 차이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실제로는요. 이 훈민정음 서문에서요. 의문상의 차이나 문법상의 차이보다는 요 의미상의 차이 어휘 자체의 역사적인 의미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라는 차원에서 잘 출제가 돼요. 그래서 어린 같은 경우에 당시에는 어리석은이라는 뜻이었지만 현대국어에서는 나이가 적은 이런 의미여서요. 의미가 어떻게 이동된 것이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노미 같은 경우는요. 놈에다가 이가 결합해가지고요. 이가 결합해서 이어 적기를 한 건데요. 당시에는 놈 그러면 사람이라는 의미였었고요. 그죠? 사람이라는 의미였었고 현대 국어에서는 남자의 낮춤말로 쓰여서 이 놈 같은 경우는 의미가 어떻게 됐다? 축소된 것이다.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어여삐 같은 경우에 당시에는 가엾게 불쌍하게 이런 의미였지만 현대국어에서는 어여쁘게 예쁘게 이런 뜻으로 쓰여서요. 의미가 이동된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실제로 조금 더 꼼꼼히 준비한다면 조금 더 확장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우선은요. 출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을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지금은 너무 확장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서 복잡
복잡하게 확장하기 시작하면요. 시험에 나오는 것조차 공부하기가 싫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점검해드린 부분 중심으로, 체크해드린 부분 중심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부터는요. 21강부터는 이제 1권에 독해 기본 부분이 나가는데요. 선생님 독해 부분도 이렇게 해주시나요? 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방법론에서 표지가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들 독해에서도 정리하니까요. 꾸준히 이어진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계속 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습하는 기태 20강은 마무리하겠습니다.